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오늘은 건축주들이 건축을 이제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이 놓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요. 그 과정 일반적인 내용들보다는 제가 단연간 상담해 보면서 건축주들이 많이 놓치시기도 하고, 그리고 잘못 이해하셔서 많이 손해 보시는 영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제 개인 매출, 즉 제 개인 계약 액수가 한 160억에 다달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60억을 계약하기 위해서는요, 상담 횟수의 금액을 총 따져보면 최소한 4, 500억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인이 150억의 매출을 내기 위해서는요, 상당히 어려운 건들, 큰 건들, 남들이 해보지 않았던 다양한 건수들을 진행을 해봤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그런 다수의 경험들을 진행을 하면서 배웠던 노하우들, 그리고 건축주들이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부분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축을 간단하게 도식화해보자면 기획, 설계, 시공, 완공, 이 정도의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기획 단계에서는 어떠한 포인트가 중요할까요? 물론 기획 단계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것은 예산일 겁니다. 예산을 짜기 위해서 다양한 상담도 받아보고 공부도 하시게 될 건데,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은 평당가, 평당 얼마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시게 될 건데, 사실상 건축을 전문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평당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평을 짓더라도 외장재, 인테리어 어떻게 쓰시냐에 따라서 평당가는 100에서 200 정도는 쉽게 왔다 갔다 하니까요. 하지만 건축을 처음 접하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평당가가 내가 개념을 잡기는 가장 편리하고도 근접한 방법이기 때문에 평당가를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평당가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평당가 내에서 시공사 너희들이 해줄 것은 어디까지냐, 명확하게 선을 긋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데는 평당 600이었는데 기초도 빼고 뭐도 빼고 다 빼고 말 그대로 골조만 올라가고 간단한 강마루의 실크벽지, 단순한 인테리어를 하는데 평당가를 안내해 드릴 수도 있고요.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수준도 높고 기초든 부가세든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평당가가 700, 800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참고적으로 안내해 드릴 것은요, 요즘에 건축비에 대한 내역들은 온라인상에 많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가격에 더 좋은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비싸면 비싼 만큼 이유가 있는 거고요. 어떤 퀄리티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싼 업체만 찾는다, 그러면은 실패를 보실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업체들은 기초가 포함이 돼서 기초 비용을 별도로 안 받아요. 그럼 건축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죠. 기초 비용이 별도로 산출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3, 40평 단층집을 짓는다, 그러면 기초 비용을 녹여서 받아도 큰 손해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50평짜리 집을 짓는데 1층은 30평, 2층은 20평 이렇게 지으신다. 그러면 기초 비용을 안 받는다는 것은 녹여서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위층으로 올라갈 기초 비용까지, 즉 20평에 대한 기초 비용 받지 않아도 되는 영역까지 다 받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기초 비용 같은 경우는 건축의 연면적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맞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시공사에서 건축을 짓기 위한 건축 비용 플러스 고정 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정 비용이라는 것은 건축을 하게 되면 무조건 들어가는 비용인데, 제가 세 가지 영역들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인허가 비용이 별도로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토목이 아무리 잘 돼 있다 하더라도 내 땅에 들어가는 토목, 즉 내 건물 위치에 맞게끔 내 땅 밑에 배관 들어가는 작업들, 이런 부대 토목 비용들이 들어갈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건축회사에서는 사실상 건축물에 대한 것들만 지어줍니다. 대표적으로 싱크대 같은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러냐면 싱크대 같은 경우는 건축회사 입장에서도 사다 쓰는 개념입니다. 즉 싱크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되게 좋아 보이지만 사실상 그 저렴한 가격에 싱크대를 넣어 놓음으로 인해서 통으로 가격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퀄리티에 따라서 어차피 가격은 바뀌고 사다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설령 별도로 가져가신다고 해서 손해가 아니고요, 오히려 건축주 입장에서 실비를 통해서 결제하는 개념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건축주 입장에서 좀 더 유익한 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손 안 대고 다 세트 판매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기획 단계가 어느 정도 끝나고 예산이 잡혔다면 설계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설계를 먼저 하고 시공사를 선정할 것이냐, 아니면 시공사에서 같이 설계를 맡길 것이냐가 첫 번째 고민이 될 텐데요. 이것은 이렇게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건축이라는 것은 설계 먼저 나오고 그 설계 도면에 따라 물량을 계산하고 시공비가 나온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단독주택 업계에서는 이것을 반대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즉, 시공사를 선정해서 시공사에서 그려주는 도면대로 건축물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사람이 사는 주택의 구조는 대동소이합니다. 주방, 거실에 방에, 화장실 구조상에서 위치만 좀 바뀔 뿐 사용 용도나 효율적인 부분들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공사에서 기인한 설계 도면이 더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이라는 것은 사실상 하자 안 나는 집이 제일 좋습니다. 아무리 이뻐도 시시때때 비가 새고 우풍이 심하고 이런 집보다는 설령 내가 다 하고 싶은 것을 구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따뜻하고 비 안 새는 집, 안전한 집이 훨씬 더 우선이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진행할 수 있는 영역들의 설계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요즘은 시공사에 기인한 설계도 많이 합니다. 건축을 정통적으로 배워오신 분들이라면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설계도가 없는데 단가가 나오냐 싶을 수도 있겠지만 집이라는 어떤 큰 테두리 내에서 그 구성이 대동소이한 영역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굳이 드리는 이유가 제가 설계 도면을 가져와서 시공사를 선정했을 때, 즉 시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도면을 그린 분들의 실력이 시공을 잘 모르시는 분들의 설계를 시공으로 연결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에서 그려놨던 시공들을 많이 고쳤던 경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다세대 다가구 이상의 좀 규모 있는 건축, 즉 100평 이상의 건축물을 짓는다, 그러면 설계에 먼저 가시는 것이 유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주택 같은 삶의 유용성이 더 강조가 되고 하자율이 적은 집이 우선순위가 될 때는 무조건 시공사와 연계된 설계를 해보시는 것도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이 목조냐 콘크리트냐 이런 고민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워낙 장황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아요. 60평, 70평 이상의 어떠한 넓은 구조가 나와야 되고 기둥 없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경우는 콘크리트로 가시는 게 맞고요. 그 외에 그 이하의 주택들은 사실상 목조를 지으셔도 크게 단점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단층집 같은 경우는요, 목조를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기간을 되게 짧게 잡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설계 기간, 즉 착공 들어가기 준비 기간을 최소한 5, 6개월 정도는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설계라는 것은 막상 내가 구상했을 때와 그려봤을 때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즉 전문가가 그려진 초안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수정해 가는 것들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 1년, 2년 동안 생각해왔던 것들을 막상 그려봤을 때 많은 하자들, 그리고 전문가 상담했을 때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을 때는 뭐 1년 계획했던 것들도 1분 만에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설계의 시간들은 오랫동안 여유를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시공사를 선정하고 설계를 하는 방식이라면 더더군다나 오래 잡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단가도 영향이 있는데 대부분의 시공사들이 설계 시점으로 단가를 고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유예 기간을 뭐 1년에서 2년 정도 잡아주는데 그렇게 되면 설계를 빨리 함으로 인해서 단가를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즉 단가를 고정시켜 놓고 설계 기간을 오랫동안 잡아 놓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설계하는 기간 내에 단가는 인상될 거기 때문에 설계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단가는 조금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 기간을 무조건 오래 잡는 것을 기본으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시공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시공으로 넘어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누군가에게 일을 의뢰해야 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제가 제 집을 시공할 때 업자에게 맡길 거냐, 내가 직접 할 거냐, 이런 부분을 묻는다면 저는 시공 업체한테 맡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이라는 것은 시공할 때 단순하게 생각해도 뭐 기초, 골조, 내장, 뭐 지붕, 외벽, 뭐 전기, 뭐 이런 조명 다양하게 한 10개 이상의 업체들과 저희가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 업체들이 개인을 상대했을 때의 어떤 포지션과 업체와 업체의 상대, 즉 B2B로 상대했을 때 포지션과 역할과 업무의 어떤 향상 정도가 상당히 다릅니다. 저는 정보는 충분하고 지식은 충분하지만 그 업체들을 제가 다 상대를 했을 때 한두 군데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제가 개인으로 진행했을 때 절약했던 비용들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을 아끼려고 하지 마시고 경험이 많은 업체들을 선정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짓고 규모 있는 회사면 좋습니다. 비용이 많이 비쌀 것 같지만요. 기회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절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관계를 정확하게 맺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도 우리 집에 있는 애들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막대하게 되겠지만 우리 집에 온 손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아무리 애들이 말을 안 듣고 그래도 제가 좀 더 예의를 차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처럼 그 작업하시는 인분들이 내가 아무리 돈을 주고 일을 주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속된 말로 포크레인 기사분이 그냥 시동 꺼버리고 집에 가버리시면 뭐 포크레인을 견인차로 견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 공사 지연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제가 입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소에게 어떤 손해를 만회하고자 소송을 가는 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이고요. 즉 건축을 진행함에 있어서 서로 의사소통 잘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건축을 쭉 진행을 하다 보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에 대한 차질은 웬만해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런 것들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그런 거 조율하는 것들이 제일 힘들어요, 건축은. 그렇기 때문에 시공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인건비나 자재비나 이런 것들을 아끼기 위해서 너무 돌아가는 길들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 건축을 하는데 10년 늦는다는 얘기는 이 부분에서 많이 나온 것 같기 때문에 기왕이면 전문 업체에 많이 맡기시고요. 경험이 많은 회사에 맡기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서류 같은 거는 이제 뭐 원활하게 진행될 거고요. 그래서 완공이라는 정점에 다다를 때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건축을 진행하면서 일반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다소 경험적인 얘기, 핵심 포인트들, 그리고 많이 놓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생각나는 것들이 많긴 하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 흐름 설명드리고요. 좀 더 궁금하신 것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려운 상황, 특수한 상황, 아니면 큰 규모들, 특히 내가 투자용, 근생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투자 수익률이라든가 이 지역에 투룸이 좋을 것이냐, 1.5룸이 좋을 것이냐, 상가주택이 좋을 것이냐, 전체 상가를 넣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투자 수익률까지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거는 댓글 달아주셔도 제가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